세상에서 가장 비싼 우정의 징표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무려 450조 원이라는 거액을 미국 땅에 투자하며 최고의 파트너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장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당신들이 우리 법을 어기는지 조사하겠다는 사실상의 수사영장이 날아온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의 경제 주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역설적인 상황. 도대체 미국은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보낸 걸까요? 본론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뒤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계산기를 여러분과 함께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에 담긴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식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당장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450조 원. 우리나라가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며 쏟아부은 역대급 투자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돈을 쓰고도 우리 기업들이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온 진짜 위협은 성벽 뒤에 숨어 우리를 노리는 자객, 바로 무역법 301조라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5%라는 보편 관세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좀 더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죠. 하지만 301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당신들 행동이 내 기준에 안 맞아라고 선언하는 순간 즉시 조사가 시작되고 무차별적인 보복이 가능해지는 전매특허 무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정당하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파티장에서 갑자기 덩치 큰 경호원이 다가와 내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며 소지품을 검사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왜 301조가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마음대로라는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WTO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라는 잣대 하나로 상대방을 불공정 무역업자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경영 전략과 기술 보안, 심지어 국가 정책까지 모두 미국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담긴 기업들이 이 날카로운 현미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일본의 전자산업을 단숨에 무너뜨렸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2026년 오늘 다시 부활했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301조를 꺼낸 걸까요? 우리가 450조 원이라는 우정의 징표를 보냈음에도 그들은 왜 우리를 우방이 아닌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 대들던 중국이나 멕시코는 오히려 관세 혜택을 받으며 웃고 있는데 왜 유독 협조적이었던 한국만 뺨을 맞고 있는 걸까요? 이 기묘하고도 역설적인 상황의 진짜 원인을 알면 여러분은 아마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착한 아이가 뺨을 맞는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국제무역전쟁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 대들고 협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틴 나라들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요구대로 현지에 공장을 짓고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한국은 도리어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수치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중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기존 관세와 비교해 최대 20%포인트나 낮아진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15%라는 고율 관세를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미국의 철저하게 계산된 우방 길들이기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경제의 세계에서 동맹은 때로 가장 다루기 쉬운 상대라는 뜻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조차 지금의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우리는 미국이라는 파티에 VIP로 초대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가장 비싼 선물을 들고 파티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우리에게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주고 밖에서 몽둥이를 들고 시위하며 파티를 방해하던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스테이크를 내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착한 아이의 비극이자 냉혹한 현실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현상은 매우 위험하고 불길한 신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과 자녀들의 미래가 담긴 그 주식들이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 한 줄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내 편인 우방을 챙기기보다 말 안 듣는 적을 달래는데 우리의 희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친 450조 원은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조공처럼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동맹의 의리에 기대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호의를 베풀고도 권리를 침해당하는 최악의 국면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동맹국들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관세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위협은 안개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유령 장벽들입니다. 미국이 301조라는 정밀한 돋보기를 들고 우리 안방의 디지털 서랍까지 샅샅이 뒤지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의 소름 돋는 실체가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시청하시는 유튜브 영상, 그리고 어제 주문하신 쿠팡의 로켓 배송, 이 평범한 일상이 미국의 거대한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이 숫자에 주목하십시오. 19개. 이것은 현재 우리 국회에 발의되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법안의 개수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관세라는 눈에 보이는 대문에만 매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대문을 통과한 뒤 우리가 달려야 할 도로 바닥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과속 방지턱이 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비관세 장벽의 실체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마치 투명한 그물과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도로가 평탄해 보이지만 막상 차를 몰고 들어가면 덜컹거리는 충격에 차체가 부서질 지경이죠. 미국은 지금 이 방지턱을 활용해 한국 경제의 속도를 완전히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01조라는 돋보기를 들고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곳은 바로 우리의 디지털 안방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안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내 자식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나쁜 규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에서 장사하기 불편해지는 순간 미국 정부는 그 불편함의 대가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눈물로 되받아내려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가 국내 플랫폼들을 규제해서 얻는 짧은 이익보다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우리 수출 주력주들이 얻게 될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제 단순히 물건의 가격표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국회의 법안 제정 과정까지 간섭하며 자기들 기업이 장사하기 편하게 길을 닦으라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분쟁이나 농산물 개방 요구 역시 이 보이지 않는 방지턱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뉴스 한 줄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파랗게 질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즉각적으로 통상 압박의 신호를 보낸 것은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기싸움이자 자기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선전포고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이라는 시장이 자기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신경전이 결국 우리의 지갑을 어떤 식으로 털어갈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유독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온풀법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도화선의 실체를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또 눈여겨보십시오. 법안이 19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개수입니다. 단순히 법안 숫자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들의 화살촉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죠. 미국은 이 19개의 화살이 자신들의 자존심이자 심장인 구글, 애플, 메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당이니까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한국의 주장과 우리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지 말라는 미국의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닙니다. 2026년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가장 위험한 전면전입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온풀법에 발끈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옴플법의 핵심은 특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 즉 문지기로 지정해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 명단에 오를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멀쩡히 장사 잘하고 있는 손님의 가방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1조라는 정밀 조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기업을 규제한다면 우리도 너희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정조준하하겠다는 무서운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우량주들이 왜 최근 들어 힘을 못 쓰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 디지털 전면전의 전운이 시장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301조를 가동해 보복을 시작한다면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미국산 기기들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거나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원천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첫걸음 내딛는 수준의 소수 플랫폼을 통제하려다 거대한 수출 시장 전체를 본의 아니게 살얼음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꼴입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진심 어린 걱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격이 단순히 로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의 서비스 축소나 투자 철회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구글이 한국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보복적으로 인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몫이 됩니다. 자칫 우리가 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심장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쟁의 불꽃은 이제 온라인을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망 그리고 식탁 위의 음식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 규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내는 망 사용료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 가격까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온라인의 갈등이 심화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집 냉장고 속 식재료 가격까지 뒤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다음 타겟으로 지목된 의회의 품목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한미 통상 갈등을 잘 해결하고 우리 실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써주시길 기대하며 1부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치미한 사발이었습니다.